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펩시코의 2025년 2분기 실적입니다. 그 SC에 제출된 10대 CQ 보고서, 그걸 기반으로 한 건데요. 6월 14일 마감된 분기 최신 재무 상태를 들여다볼 겁니다. 네. 저희 목표는요, 이 복잡해 보이는 숫자들 속에서 핵심적인 재무 성과나 또 인수합병 같은 큰 움직임들,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 흐름을 좀 빠르게 파악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보고서가 워낙 방대하니까요. 핵심만 딱 뽑아서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매출부터 보면요. 12주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 정도 소폭 늘었습니다. 한 227억 달러 정도 기록했고요. 반기 누적으로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매출은 1% 늘었군요.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익 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영업이익 감소폭이 상당히 크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12주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56%, 반기 기준으로는 35%나 줄었습니다. 매출이 비슷한데 이익이 이렇게 크게 줄어든 거죠. 56%나요? 와, 왜 이렇게 많이 감소한 건가요? 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무형자산 손상차손 때문입니다. 무려 18억 6천만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전 손실을 이번 분기에 반영했거든요. 18억 6천만 달러요. 와, 무형자산 손상차손이라면 그 예전에 인수한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려 잡았다는 의미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비싸게 주고 샀던 브랜드들의 가치가 생각보다 못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장부에서 그만큼 덜어낸 겁니다. 주로 에너지 드링크 락스타, 그리고 중국 스낵 브랜드인 비앤체리, 이 두 브랜드 관련해서 발생했습니다. 수가 많으니까요. 이게 주당 순이익에 1달러 넘게 영향을 줬다고 하니 충격이 컸겠네요. 네, 맞습니다. 1.05달러 정도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그 외에도 원자재 비용 상승 부담이 여전했고요. 이번 분기 이익률에 한 5%포인트 정도 영향을 줬습니다. 또 인건비 같은 운영 비용 증가, 구조조정 비용 같은 것들도 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효과나 생산성 개선 노력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물론입니다. 보고로에서는 이걸 순유효 가격 결정이라고 표현했는데 효과적인 가격 정책과 생산성 향상으로 일부 상쇄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그 손상차손 규모가 워낙 컸던 거죠. 그렇군요. 이런 전반적인 실적 부진이 그 최근에 6개로 재편된 사업부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부문별로 보면요. 특히 북미 음료, 그러니까 PBNA 쪽 타격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매출은 거의 작년 수준을 유지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락스타 손상차손이 이쪽에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무려 165%나 급감했습니다. 165%요? 와, 거의 이익이 사라진 수준을 넘어서 손실로 돌아섰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비탄산 음료 쪽 판매량도 한 6% 정도 줄었고요. 또 최근에 인수한 포피라는 회사 관련 비용도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 포피 인수 비용까지요? 다른 지역은 좀 괜찮았나요? 유럽, 중동, 아프리카, EMUA 지역인데요. 여기도 락스타 손상차손이랑 원자재 비용 때문에 매출은 8%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6%나 줄었습니다. 아시안 태평양 식품, APF 쪽은 비앤체리 손상차손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90% 급감했고요. 90%요? 여기도 상황이 심각했네요. 네, 다만 여기는 판매량 자체는 5% 늘었다는 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중남미 식품 쪽은 자체적인 성장, 그러니까 환율이나 인수효과 빼고 보면 6% 성장했는데 멕시코 페소와 약세 같은 환율 영향이 워낙 커서요. 마이너스 14%포인트, 전체 매출은 7% 감소했습니다. 환율 영향이 정말 크네요. 이렇게 기존 브랜드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편으로 보낸 새로운 브랜드를 사들이는 움직임은 굉장히 공격적이더라고요. 시에테랑 포피 인수가 아주 눈에 띄던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아주 활발하게 M&A를 진행했죠. 그 멕시코계 미국 식품회사인 시에테를 현금 12억 달러에 인수했고요. 12억 달러. 네, 그리고 요즘 아주 핫한 프리바이오틱 소다 회사 속 포피. 여기는 현금 19억 5천만 달러에다가 추가로 최대 2억 달러를 더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했습니다. 와, 포피는 거의 20억 달러 이상이네요. 그렇죠. 이 두 건의 인수로 인해서 영업권이랑 무형자산이 대략 한 21억 달러 정도 늘어날 걸로 잠정 추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미래 먹거리,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인수를 연달아 하면서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현금 흐름이나 부채 같은 지표들은 괜찮은 건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익이 줄다 보니까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즉 영업 현금 흐름은 좀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13억 달러였는데 이번에 10억 달러로 감소했고요. 또 인수자금 마련하고 기존 부채 상환하고 배당금 지급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이러면서 부채 규모도 좀 늘었습니다. 부채가 늘었군요. 얼마나 늘었나요? 연말이랑 비교해보면 단기 부채가 50억 달러, 장기 부채가 21억 달러 정도 증가했습니다. 부채 진단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 그래도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건 또 확실히 챙기는 모습이네요. 배당금을 5% 인상하고 올해 총 86억 달러 규모의 주주 환원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그 점은 펩시코가 꾸준히 강조하는 부분이죠. 주주 환원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배당으로 한 76억 달러, 자사주 매입으로 10억 달러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 강조된 위험 요인들도 좀 짚어주시죠. 네, 몇 가지 주요 리스크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원자재 비용과 환율 변동성이 큰 불확실성 요인이고요. 특히 멕시코 페소나 터키 리라, 브라질 헤알 같은 통화 변동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정학적 불안정성, 특히 러시아 사업 비중이 이번 분기 매출의 5% 정도 된다고 언급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리스크 요인이고요. 아, 러시아 비중이 아직 5%나 되는군요. 네, 그 외에도 기후변화 관련 규제 강화 가능성, 또 설캉세나 플라스틱세처럼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 가능성, 그리고 온라인 판매 증가 같은 유통환경 변화, 마지막으로 OECD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 영향 등이 주요 리스크로 꼽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펩시코의 2분기 실적은 매출은 그럭저럭 선방했지만 과거에 큰 기대를 걸었던 락스타나 비앤체리 같은 브랜드에서 대규모 손실을 인식하면서 이익이 크게 급감한 좀 어려운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시에 시에테나 포피처럼 현재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아주 과감하게 사들이면서 미래 포트포리오를 재편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고요. 여러 비용 압박이나 환율 문제 속에서도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뭐랄까,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어떻게든 잡겠다는 의지가 함께 엿보인 분기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지점이 바로 이거 같습니다. 펩시코가 락스타나 비앤체리 같은 한때는 정말 유망했던, 그래서 거액을 주고 인수했던 브랜드 가치를 이렇게 대폭적으로 낮춰잡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포피나 시에테처럼 지금 각광받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브랜드를 또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공격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이런 결정이 단순히 개별 브랜드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 앞으로 펩시코가 어떤 시장, 어떤 소비자를 타겟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그들의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과 성장 방향성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